안녕하세요. 미국 500대 기업 주인입니다. 마이크 장비를 세팅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 결심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올해 들어 S&P 500은 약 25% 하락했습니다. 8월의 잠깐의 반등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젠 6월 저점을 깨고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도 하락 마감하며 최저점을 낮춰갔습니다. 이젠 상승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크게 3번의 하락과 1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락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8월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상당한 반등이 있었으나 9월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와 함께 이제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준은 수요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이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죠. 1970년대 어설프게 물가를 잡으려다 CPI가 두 차례 고점을 갱신하며 인플레이션 방어에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됩니다. 사실 어설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실패했다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처럼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1970년대 장기간의 주가 하락과 상승으로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하락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대공황 이전의 상황을 제외하면 2년 이상 연속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1970년대와 닷컴 버블 때입니다. 저는 현재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월은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으로 겁을 주는 정도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과 선반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1980년 이후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은 이번 2022년을 포함해서 총 6번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6번, 즉 7년 한 번꼴이죠. 지금은 이미 베어마켓에 진입하고 전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락한다면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그리고 하락 기간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하락한다면 얼마나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암울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화려한 차트를 가지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각종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가지고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지금은 주식하면 안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너무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 좋을 테니 주식을 파시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결심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팔고 더 떨어지면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것이므로 주식에 베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락의 최저점과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인류는 문제가 생기면 극복합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다 망했구나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말이죠. 월가의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기업가 주가 지수의 목표치를 낮췄다고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낮추면 뭐랍니까? 제가 월가의 예측치가 틀린다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S&P 500이 4,800일 때는 5,000과 3,200 중 5,000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3,300 시절에는 4,000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1,900 간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했었죠. 지금은 4,000을 전망하는 사람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1,900을 전망하는 사람이 미친 것입니까? 예측은 그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뿐입니다.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면 자산시장은 당연히 악재입니다. 주식 애널리스트가 2021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없고 새로운 사실들은 빠르게 반영하고 예측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바뀌는 예측치를 지금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지금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닥터둠들과 하락론자들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물론 부를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를 위해 왜 주식을 선택했을까요? 단기 트레이딩하는 갬블러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미래가 가까운 미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선택한 미래는 과연 얼마나 먼 미래였는지 말입니다. 10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면 10분도 보유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생각하며 결심하고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S&P 500의 장기 우상향 곡선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지 않으셨나요?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경제 시스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인텔, 구글 이런 기업들을 믿고 미국 500대 기업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으셨나요? 워런 버핏은 2016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스러운 기간에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널리 퍼진 공포는 박앤세일이니 투자자의 친구입니다. 둘째, 개인적인 공포는 적입니다. 우리는 미국 500대 기업의 주인입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공포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갬블러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는 과연 투자자인지 갬블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